오늘 이렇게 또 대구에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유세를 하면서 보니까 대구의 민심은 확실히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 오늘 제가 유권자들을 만나뵈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계신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 지역에 출마해서 수성구에서 김부겸 전 총리에게 큰 표차로 낙선하신 적이 있는 분입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그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대구 시민들이 이미 한번 국회의원을 하기에도 부적격자라고 인정했던 그런 후보를 굳이 공천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저는 대구 시민의 의중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권 싸움에 몰두한 국민의 판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요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수성구 분들 계시면은 왜 2016년에 김문수 후보를 떨어뜨렸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그 당시에도 대구의 미래를 이끌기에는 이미 한번 흘러간 물이라는 판단이 대구 수성구 유권자에게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9년 가까이 더 지나가지고 그 흘러간 물이 새로운 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저 이준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어제 저희 측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이재명 후보 측의 큰 뜻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좌편향된 경제정책을 좀 바로잡아 보겠다는 그런 선의로 합류하실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놀라운 것은 정작 그런 용기 있는 판단을 한 분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그분의 과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합류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병태 교수님의 그런 공개된 발언과 공개된 행동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저도 그것을 알면서도 이병태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입 제안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병태 교수님이 하신 발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공당이라면은 민주당이 그런 이중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음주운전부터 해서 공무원 자격 사칭에 대한 공동정범까지 공인된 전과가 있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몇 가지 발언이나 아니면 과거의 관점에 대해서 시비를 삼아서 어떻게 한평생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한 전문가의 그런 명예를 짓밟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주변에 있는 인사들에게 이병태 교수님과 동일한 잣대로 문제가 되는 발언과 문제가 되는 과거 행적에 대해서 적용해서 똑같은 잣대로 대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병태 교수님이 하신 말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줄 만한 천안함 관련된 망언이라든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망언을 일삼은 자들이 민주당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병태 교수 같은 분에게 그런 잣대를 들일 수 있는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이병태 교수님이 받으신 상처가 크실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겠지만은, 저는 만약에 이병태 교수님이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가지고 본인이 가지신 지식과 재능을 보태주실 생각이 있다면은 저는 다시 한번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대통합 행보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 진영에게는 엄격하고 본인의 진영에게는 한없이
허물도 덮어주는 관대함인지를 이번 사태가 드러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주당이 하는 여러 가지 인재 영입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허망한 그런 인재 영입인지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좀 이동입니다. 그 어제 김문수 후보가 처음으로 계엄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해요? 계엄이 잘못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란 모두가 알고 있고, 특히 과거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하는 김문수 후보였으면 12월 3일 그 순간부터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난 동안 왜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선거 현장에 다녀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이 매섭기 때문에 그런 옆구리 찔러서 하는 그런 발언들, 저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계엄에 대해서 진짜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즉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본인은 그 반탄 세력에 힘입어서 후보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어떻게 계엄이 잘못되었고 탄핵은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반탄 세력의 표를 모아서 올라온 본인의 후보직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저는 그 논리적 귀결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만약 계엄 반대, 탄핵 찬성의 기치를 내세울 것이라면은 지난 국민의힘 경선에서 본인의 행보가 사기에 가까웠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후보직을 사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SBS 안희재 기자입니다. 예, 오늘 후보님 포함해서 다른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도 부정부 지역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참여정은 어디 있다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TK 지역의 행보를 강화하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그 압도적인 입법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여러 가지 수건 사업들을 풀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산권을 활용해서 현재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대구 경북 지역의 SOC 사업 같은 것들도 진척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입법 권력을 본인에 대한 방탄,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에만 사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졌을 때 잘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겠지만은, 지금까지 대구 경북의 수건 사업들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분열을 조장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는 이번에 대구 경북의 시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후보님,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출당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사를 내비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질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김문수 후보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이셨는데요. 저는 그게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가진 이중 정체성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을 후보로 만들어준 세력은 분명히 전광훈 목사를 위시한 그런 태극기 부대가 한 축 있을 것이고, 또 탄핵 반대를 했던 그 세력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에는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그런 믿었던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김문수 후보의 겹겹이 쌓인 가면 속에 있는 본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행시킨 한자 성어로 양두구육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양의 머리를 세 겹으로 쓴 그런 후보입니다. 저는 이런 상태로는 김문수 후보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BN 조율인데요. 네.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내용 겪고 나서 지금 답답하신 대구를 찾으셨는데, 네. 자, 다시 질문 크게 좀. 네.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내용 겪고 나서 지금 후보께서 지금 대구 보수 텃밭인 대구 찾으셨는데 분위기 좀 어떻게 읽고 계시나요?
뭐 지난번에도 제가 대구에서 피켓 들고 인사하고 이렇게 할 때 많은 분들이 어쨌든 단일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입장을 물어보셨는데, 그때도 저는 결연하게 저는 정치를 완전 바꾸고 정권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나왔다. 그래서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설명을 드려야 했다면, 지금은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한번 바꿔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 국민의힘에 합류해서 고치라는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십니다. 대구에서도 그런 인식이 불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지난 2021년 대구에서 저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제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어서 했던 그 개혁의 시도, 그 승리의 경험이 마지막이라는 인식을 대구의 시민들께서도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절호의 기회, 나름의 성공으로 끝났던 그 기회를 날려버린 윤핵관들과 현존 국민의힘 세력이 어떻게 다시 단일화를 이야기하며 어떻게 다시 고쳐 쓰자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런 인식으로 임해야 됩니다. 예. 채널에 네.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계속 강하게 비판하고 계신데, 그러면 대화를 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단일화나 아니면 빅텐트 이런 논의에 대해 가지고 어떤 조건도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세는 일관될 것이고요. 저는 김문수 후보께서 사실 후보가 되신 지도 벌써 열흘 남짓이 지났고, 그 전에도 경선 기간에 시간이 있었고, 그 전에도 장관직을 수행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을 바로잡을 기회를 패싱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하시는 많은 행동들은 유권자들, 그리고 개혁신당의 지지자들,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진정성과 감동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께서 저와의 단일화나 빅텐트 같은 것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원래 조금이라도 결이 맞는 자유통일당이나 정광훈 목사와의 빅텐트는 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 텐트가 얼마나 클지, 안 찢어진 텐트일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은 그쪽에 빨리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YTN 김철입니다. 네. 저 지방에서도 대학생들 계속 만나시게 되는데 서울과는 좀 다른 목소리를 기대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것 주로 청취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지방에 가서 또 지역의 좋은 거점 국립대학교의 충남대학교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학교에 와서 오늘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지금 경북대에 있는 학생들도 결국엔 이 좋은 대학교에 공부해서도 대구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 그리고 대구 지역에 아무래도 연공서열 문화라든지 또 이런 젊은 사람들이 목소리 내기 힘든 그런 문화 때문에 자신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 자세히 듣고 더 그 부분에서 의견을 담아내서 맞춤형 공약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쇼어링 공약 발표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원래 사실 경북대학교, 특히 전자공학과 중심으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 산단들을 일으켜 세웠던 그런 공간입니다. 다시 한번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일이 또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가져오시려고 많이 얘기하시고 이재명 후보와 1대1로 얘기를 하시는데, 어쩌면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이병태 교수님도 그렇고, 그리고 홍준표 쪽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거 하는 게 오히려 더 그쪽이나 김문수의 표심이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로 가는 건 아닌지. 제가 오늘 그 일부 인원들이 무슨 기자회견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홍준표 대표 측의 뭐 핵심 의원이라 할 수 있는 분과 제가 소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지지선언 하셨던 분들은 홍준표 대표의 의중이나 아니면 홍준표 대표의 그런 주요 지지 세력과는 별로 관계없이 일부 인사들이 대표성 없는 분들이 움직였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해프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병태 교수님과 관련된 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병태 교수님은 사실 새로운 보수, 젊은 보수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 상당히 진척된 대화를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공약이나 경제정책이 너무 좌경화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을 바로 잡고 싶다는 학자로서의 호기심이나 이런 것도 있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씀까지 주시면서 하신 선택인데, 그런 분을, 그런 저명한 학자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홍준표 대표의 지지층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 일반에서 완전히 지금까지 또 가면을 쓰고 이재명 대표가 늘상 했던 말처럼,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을 언급하면서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식의 말장난을 해가지고 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보수를 품는다니까 진짜 품는 줄 알더라,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청년들 만나는 데서 어때? 금융지원을 대원인가요? 저희가 젊은 세대를 위해 가지고 금융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 다니지 않는 젊은 세대라 하더라도 500만 원씩 최대 5천만 원까지 해가지고 든든 출발 자금이라는 것을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지원금 형태인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다르게 지금 이미 운영되는 든든 학자금과 같은 제도를 든든 출발 지원 자금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취업 후 상환제가 적용되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상환 과정에 개입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은 상환을 시작해야 되는 그 강제성 있는 상환 제도가 담보되기 때문에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지속 가능한 제도이고 실제로 청년들도 좀 더 책임감 있게 이 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저희의 지원 정책은 실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지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주택 관련 지원 같은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거치 기간이 예전에 비해 가지고 적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도 3년간의 기본 거치 기간과 아이를 낳을 때마다 2년씩 추가 거치 기간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음에 가장 돈을 많이 내야 될 시절에, 가장 돈을 많이 가게에 써야 되는 시점에 이자만 갚으면서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많게는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더 가처분 소득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내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냥 이재명 후보처럼 뭐 25만 줄게 이런 식의 정책보다는 철저하게 계산되고 철저하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저희가 대응하겠습니다. 정책 관련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예. 하는데, 그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주 4.5일제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예. 후보님도 예전에 페이스북에 뭐 관련 입장 밝히신 걸로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후보님 명확한 입장 다시 한번 좀. 우선 노동 관련해 가지고 4.5일제나 4일제 이야기하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속에는 결국 임금 수준에 대해 가지고 어떤 합의를 할 것이냐가 본질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4일이나 4.5일제로 줄이면서 임금 수준이 줄어드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반대가 클 것이고,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자리 나누기 논의의 이름만 바뀐, 그 태그만 바뀐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자리 나누기 논의가 매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임금 수준에 대한 조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은 또 비슷한 효과를 낳을 것이고, 만약 임금 수준 조정 없이 그런 4.5일제나 4일제를 하자는 주장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생산성 위기라든지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양산하는 그런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토론 과정이나 이런 데서 이재명 후보가 합리적으로 그걸 디펜스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포괄임금제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사실 포괄임금제를 통해 가지고 노동자들의 노동이 올바르게 평가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들도 포괄임금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 부정적일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저 또한 대한민국에서 포괄임금제가 사실상 노동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것을 없애긴 어렵겠지만은 포괄임금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드레스 유입니다. 예. 국민의힘 찍기는 싫지만 솔직히 말해서 사표가 될까봐 후보님을 찍기 좀 저하된다는 분들 특히 많이 계시는데 예. 이분들로부터 70-8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을 만한 그런 필승 전략이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후보를 찍는 표, 또 저에게 사표라고 하는 근거와 동일한 근거라면은
사표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찍는 표는 사표일 뿐더러 미래로 가는 표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표 선수를 고를 때, 우리가 프로야구 팀에서 선수를 내보낼 때 둘 중에 하나를 내보냅니다. 자, 즉시 전력감이냐, 이 선수가 가장 잘하는 선수냐. 제가 봤을 때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꺾을 만큼 가장 잘하는 선수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키워가지고 미래에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냐. 나이 74인데 뭘 성장시킵니까? 전 냉정하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당권을 위해서 이해관계 속에 탄생한 즉시 전력감도 아니오, 그리고 미래를 바라고 선출한 후보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이 없는 투표야말로 바로 사표가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표일 뿐더러 의미가 없는 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예. 앞으로 하루에 1%씩만 올려도 예. 뭔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반전을 이뤄낼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의 지지율표를 보면은 젊은 세대는 이슈나 아니면은 아젠다에 민감하기 때문에 또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에는 60대 이상, 70대 이상 이런 표들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큰 집 관성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그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사표이자 무의미한 표를 거두고 하루 빨리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이준석 중심으로 대동단결해야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선거 분위기가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은 1등 할지 3등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만약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면은 확실한 2등입니다. 1등 할 수 있는 후보에다가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확실한 2등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저라면은 1등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을 견제할 수 있는 이준석에게 한번 투자해볼 시점이다. 그게 바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셔야 될 여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따가 할게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받을게요. 스파링으로 운동하시는 게 눈에 띄는데 네. 더워서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